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작전도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이 PBR이라는 겁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해당 주가의 모합인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 쉽게 말해서 오늘 문 닫았을 때 그 회사를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이 두 개를 비유한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주가라는 거, 주식은 늘 프리미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이 주가로 대변되는 시가총액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정상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국내 증시에는 이 PBR이 한 배, 1대1이 안 되고 오히려 주가와 시가총액이 더 떨어지는 이런 종목이 널려 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PBR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까 뭐 순자산 가치보다 높다, 말도 안 된다 뿐만이 아니라 이 PBR의 설명을 이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뭐 0.3배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3,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주식 사고 있다가 오히려 회사를 문 닫고 하면은 그 회사 10,000원 받을 수가 있는데 누가 주식 투자하겠느냐. 이런 한 배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은 문제가 있고 한국 증시에는 이제 널려 있다. 그래서 정상화해야 되는 거고 그 정상화라는 과정은 결국 기업 경영에서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경영 지배구조 개선들. 아직까지 우리의 지배구조 부분도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PBR 한 배 작전 뭐 이렇게까지 제목을 달았었는데 이 정도의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상법 개정도 벌써 1차, 2차까지 왔고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3차까지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요. 전체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이 코스피는 지금 3,300, 3,200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PBR 한 배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300, 3,400 갈 때마다 PBR은 시장 PBR은 한 배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시장 PBR이 아니라 해당 기업 PBR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2개인가요? 그 국정과제에 아예 5,000포인트를 명시를 한 정부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증시 부양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지지율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3,300, 3,400 조방원으로 왔고 지금 뭐 반도체도 있고 하이닉스도 50만 원 간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4,000 가려면 일단 눈에 보이는 이 PBR 한 배 안 되는 이 기업들이 있으면은 절대 4,000도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차례는 분명히 PBR을 땡기는 뭔가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일반 기업이 돈도 막 실적도 막 변동성이 크고 그런 기업을 막 채찍질해가지고 너 PBR 한 배 채워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PBR 한 배와 갈 수도 있고 명분도 있는 데는 어딥니까? 지주사다. 그래서 결국 지주사가 1차 타깃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주회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지주회사들이 PBR 안 되는 어떻게 얘를 한 배 이상 올리게 될 것 같습니까? 두 개죠. 하나는 당근, 하나는 채찍인데 당근은 뭐냐? 한 석 달 전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했었던 이런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가 PBR이 한 0.8배 이상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향후 이제 오너들은 계속 경영권 승계를 하게 될 텐데 경우 상속 증여 과정에서 실은 이런 대주주들, 주요주들은 가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가산세를 안 주겠다. 이런 이제 당근을 여러 가지 주면서 끌고 가는 빨리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하든 배당을 하든 자사주를 더 매입하든 태우든 PBR을 끌어올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채찍은 아예 강하게 가는 거죠. 이런 지주사들한테 PBR 0.8배든 혹은 한 배든 안 된다. 무조건 갖고 있는 자사주 다 태워라. 뭐 이렇게 강력하게 채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지주사에 지금 눈독을 좀 들이고 여기에서 좀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 쓸만한 지주사들 있잖아요. 가령 저희 시간에 작전으로도 많이 했었던 지주사들 LS, 주 LS라든가 뭐 HD 현대라든가 뭐 CJ도 좀 약간 갑론을박이 있다면 CJ라든가 한화라든가 이미 다 찼습니다. 가령 LS가 1.2배 넘고요. HD 현대도 1.25배고 한화도 좀 급등락이 있지만 0.8배. 제가 보기에 1차 컷은 0.8배 같거든요.
다 컷 통과를 해놨어요. CGA도 1.3배. 그러니까 좀 이런 핵심 또 계열사들이 쓸만한 이런 지주사들은 일단 컷 통과 레벨인 0.8배에서 1배를 이제 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지주사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한번 볼까? 한 3개 정도를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현대 GF 홀딩스라고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이 현대 GF 홀딩스는 PBR이 0.33배거든요. 이건 좀 낮죠. 게다가 이 계열사들이 뭐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뭐 한섬 이런 쪽이 캐시가 도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도는데도 이 지주사가 0.33배라는 것은 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사 현대 GF 홀딩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밸류업 발언도 엄청 많이 하고 실제로 밸류업의 진심입니다. 이제 밑에 자회사인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들도 속속 이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아예 이번에 이 GF홀딩스가 뭐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뭐 알짜죠. 현대백화점의 지분을 1.4% 추가 매입하겠다 이런 것도 밝혔는데 이걸 무슨 의미냐? 일단 지주회사가 적당한 지분이 아니라 좀 더 완벽하게 지분을 매입해서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 배당을 지주사도 할래도요. 밑에 단에서 배당을 끌어올려야 그 돈을 가지고 그 해당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나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을 늘리면 현대백화점한테 더 배당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현대 GF홀딩스의 주주들도 배당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오게 되는 이제 좀 주주 환원책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숨겨진 이제 주목할 지주사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는 LG그룹의 지주사 주 LG입니다. PBR이 0.46배입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뭐 현대, HD 현대그룹, 또 뭐 한화그룹, LS그룹 다 좋잖아요. 근데 지금 LG전자를 비롯한 이 LG그룹만 좀 씁쓸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 LG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갖고 있는 자사주를 0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작업을 이제 우회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 지주사들은 상당 부분 이 소위 말하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M&A도 많이 오겠죠. 즉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를 상당히 킵해 놓은 다음에 경영권 방어나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에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의무 소각에서 많이 언급되는 지주사 롯데 지주죠. 롯데 지주는 전체 지분 중에 자사주 비중이 27%가 넘습니다. 완전 묶여 있는 거죠. SK 같은 경우에도 한 25%가 또 돼요. 두산도 한 18% 정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하지만 두산은 일단은 면제받죠.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이런 와중에서 지금 LG 같은 경우가 2026년까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전체 다 소각을 하겠다. 한 3% 정도인데요. 규모가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니 왜 이걸 소각을 하지? 이미 이 LG그룹의 지주사인 주 LG 같은 경우에는 확고하게 지배력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구강모 회장이랑 특수인이 41%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행동주의 펀드 난리를 쳐도 이미 확고하고 있어서 필요가 없는 주 LG가 갖고 있는 자사주는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번에 상법 개정되자마자 이제 왜냐면 아껴둬야죠. 그래야 지금 약간 본보기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량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이렇게 0%로 만든 다음에 또 사겠다. 그리고 또 태우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요. 밑에 단 계열사 측면에서 보면 실은 주 LG는 매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자사주 태우는 것들 또 자사주 소각하는 것들 또 이런 식으로라도 어필을 해야죠. 즉 뭐냐면 새로운 이정용 정부가 막 PBR 한 배 만들어 채찍질 할 때 이런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지주사 주 LG를 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사업 지주회사 중에 하나를 골라봤는데 여러분 지주회사는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평균 지주사의 국내 지주사들이 PBR이 0.5배 정도입니다. 5, 6배.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주사를 1차 타깃으로 한 것도 맞죠. 너무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주회사인데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뭐 역설적인 모순이기도 한데 약간 사업 지주회사와 순수 지주회사라고 좀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순수 지주회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계열사들이 뭘 잘 끌어와서 배당을 해줘야 이제 자기도 업이 되는. 그러니까 LG가 힘든 이유가 밑에 계열사들이 잘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업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지주회사이면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지주회사의 PBR은 한 배가 아니라 정말 2배, 3배 이상 훨씬 더 이 기준을 높이 세워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우리가 사업 지주회사라는 게 두산이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이자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두산의 PBR은요 8배입니다. 8배. 그러니까 이 두산그룹의 이 두산 지주회사 두산을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지금 가장 이 방침을 따르는 게 뭐 두산그룹의 또 핵심이기도 한데 사업 지주 회사이면서도 형편없는 PBR인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OCI 그룹의 사업 지주 회사인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가요, 뭐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라는 사업도 버젓이 하고 있지만 전체 OCI 그룹의 지주사거든요. 근데 PBR이 0.47배. 아까 국내 평균이 0.56배라고 했잖아요. 국내 평균도 안 됩니다. 근데 훨씬 더 여기는 태클이 들어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순수 지주회사라면 그나마 계열사들이 힘든가 보다 할 수가 있을 텐데 본인이 지금 사업도 하면서도 이렇게 PBR을 한 배를 못 맞춘다는 것들. 물론 이제 핑계를 댈 수도 있죠. 뭐 트럼프가 신재생을 홀대해가지고 뭐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OCI 홀딩스는 사업 지주회사인데도 저평가가 돼 있다는 측면 좀 보시고요. 앞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좀 보면 국내 태양광들이 공매도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아마 조금 있다가 개장팀과도 보도록 할 텐데 공매도 비중이 뭐 20%에 달할 정도로 지금 공매도를 계속 눌림을 당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신재생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의 쇼 커버링이 나오는지까지 보시면서 OCI 홀딩스의 주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